자, 이제 메뉴 아이템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뉴 개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능력과 제품 그리고 편리성 그리고 안전한지 그리고 공간 그리고 어, 고객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 자, 만약 떡볶이 집 같은 경우 좀 어떤 현상,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학생들이 많은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뭐 30대 이런 층이 많이 사는 곳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초등학교나 이런 곳에 많은 아이들이 유동인구가 있는 이런 곳에 떡볶이라든지 아니면 김밥이나 이런 쪽을 활용한다면, 선점한다면 메뉴가 아주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곳에 뭐 거창한, 뭐 고기구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식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조금 문제가 되겠죠. 뭐 양식이라도 뭐 애들이 좋아하는 뭐 돈가스 종류, 그 다음에 뭐 라멘 전문점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정식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돼지국밥 아니면 뭐 족발 이런 것들 애들이 좀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조금 무리수가 없잖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지리적으로 또 그리고 소비 계층별, 가격대별, 점포 입지별, 자, 가능한 메뉴를 확인을 해보자. 자,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뭐 예를 들자면 요즘은 거의 상표화돼서 나온 틈새 라면 같은 경우, 그 틈새는 진짜 건물의 틈새에 들어가 있는 라면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스포티하면서 활기차게 만들어 놨다는 거. 틈새인데 그 건물 안으로 그 부분과 부분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장님이 끓인 놓아놓은 물을 계속 끓이고 있으면서 정확한 물량과 함께 라면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조리해서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주위의 인근에서는 뭐 물론 땅값도 많이 비싸고 많이 다른 업체들이 많았지만 사람들이 한 번쯤은 땡기는데 그 라면집을 크게 컨셉을 잡아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아주 조그만 곳에 또 사람들이 간편하게 빨리 먹고 일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 메뉴 두세 가지를 개발해서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문 메뉴 특성점들은 어떤 현상이 있나요? 재료에 대한 소진이 굉장히 빠름으로 인해서 메뉴에 대한 퀄리티가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구찜을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아구를 회전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굉장히 싱싱한 것. 자, 횟집 같은 경우도 전문회를 계절별로 한다면 요즘 같은 경우 전어가 있겠죠, 그죠? 자, 가을에 전어 많이 들어가 봤을 거예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하는 그러한 전어 맛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러한 현상은 전문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자, 이걸 가지고 전어를 회 형태로 만든다든지, 이거를 가지고 전어 구이로 만든다든지, 그러면 전문적인 메뉴, 자, 두세 가지를 가지고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특성 있는 메뉴가 되고, 이걸 가지고 마케팅도 한다면 어떤 현상? 자, 오늘 싱싱한 전어가 들어왔습니다라고 SNS상으로 올린다든지, 또 특별한 아주 단골에게는 그러한 뭘 한다? 홍보를 통해서 뭐 할인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안 해도 다 되긴 됩니다만은 자, 그런 현상을
그 손님만을 특별하게 대우해 줌으로써 또 많은 손님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야, 오늘은 내가 살게. 오늘은 진짜 맛있는 전어 집이 있다. 그 집으로 가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또 예약을 좀 잘 안 받습니다. 왜? 확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손님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는 순서대로 받습니다. 왜? 예약들을 받아 놔놓으면 빵꾸 내버리고 늦게 와버리면 다른 손님들을 못 받기 때문에 자,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자, 최근에는 네, 양극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뭐 때문에 양극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요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리고 또 규모의 극대화, 그 다음에 아니면 규모의 축소화, 아예 작게 해가지고 가족들만 운영하는 거. 자, 그 외에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개성화, 아주 개성있게 영업하는 그러한 음식점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성, 뭐 다른 데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형태들, 뭐 럭셔리하게 만약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현상, 아이스크림인데 어떤 현상, 아이스크림에 금가루를 묻혀서 판매하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또 그 다음에 뭐 좀 아이스크림하고 떡하고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떡 아이스크림 이런 형태, 네, 같이 그런 형태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거대한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을 알아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아주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 현상이 급작스럽게 와서 배달 형태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떤 변화?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에서 보면 어린아이들 출생률은 굉장히 적어요. 대신에 굉장히 넓게 퍼져나가는 게 뭐냐면은 고령화 사회. 자,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거. 자, 20년 흘렀고 앞으로 25년, 30년까지 흘러가면서 자, 인구의 4분의 1, 즉 25%까지 노인의 실버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 왜? 시대의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현상, 각종 대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과, 간혹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되죠. 많이 생산이 됐잖아요. 만들어지고 있고. 왜 그런 현상이 발생돼요? 자, 통계학적으로 이러한 노인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으로써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많이 과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메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메뉴 같은 경우도 실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메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영양학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자, 노인층한테 소화가 되기 쉽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메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이제 뭐 각종 노인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는 뭐 두유라든지 뭐 콩 종류, 부드러운 콩 종류. 자, 그다음에 저작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메뉴, 또 그다음에 이제 각종 성인병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는 치유식.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각종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같은 메뉴라도 뭐 국밥인데 뭐 기름기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오가피를 넣어서 뭐 맛과 좀 건강을 생각한 그러한 메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먹으면서 좀 더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와 자,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미국하고 비슷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이런 고객들이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패스트푸드라 해서 막 먼저 뭐 햄버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고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도시락 문화,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삼각김밥이든 아니면 뭐 편의점 도시락, 자, 퀄리티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자,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3, 4년 정도 계속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술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마시는 술, 일명 혼술. 자, 어떻습니까? 술집에 갔어도 자리가 하나씩 되어 있어요. 하나씩. 그럼 자리 하나씩에다가 뭐가 있다? 자기의 뭘 꽂는다? USB. USB가 아니고 핸드폰 충전. 자, 그걸 꽂아서 충전도 하면서 혼자 맥주 마시면서 혼자서 뭘 한다? 뭐 사색을 하든 뭐 정리를 하든. 자, 그 다음에 가방은 어떻게 한다? 의자 밑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 자,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정 안 되면 테이블이 있더라도 전부 다 테이블을 이동식으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데 테이블이 전부 다 어떻다? 2인용 테이블 혼자 앉아도 되잖아요. 2명 오더라도 2명 앉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4명 오면 이 두 개짜리 2인용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 효율적으로. 자, 시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뭐 혼자서 밥 먹고 혼밥, 혼술 이런 형태. 자, 지금도 시장에 가면 이미 또 개선이 막 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냐면은 자, 옛날에는 과일 같은 거 팔 때 어떻게 팔았나요? 이런 상자, 한 상자 이런 식으로 많다 보니까 그 뭐 10kg, 20kg 그 옛날에는 20kg였습니다만은 지금 몇 킬로? 10kg. 자, 이것도 10kg 많다 해서 줄였어요. 몇 킬로? 5kg. 5kg에서 또 줄였어요. 2kg.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팔아요? 이제는 잘 알다시피 한 개 단위, 2개 단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과일 같은 거 포장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의 변화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 메뉴도 마찬가지. 메뉴도 이렇게 막 변하고 있다는 거.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도시락인데, 어떤 도시락이냐면은, 자, 밥이 없는 도시락을 판매를 한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도시락 하면 밥이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밥이 안 들어간 도시락. 어떤 거? 샐러드에다가, 야채에다가 닭가슴살, 그 다음에 소스. 뭐 이런 형태로 이게 뭐 도시락 형태로 식사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형태의 메뉴도 괜찮다는 거. 자,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러 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한다면 먹으면서 자기의 메뉴를 한번 좀 개발을 해보세요. 자기는 어떤 메뉴를 선택하는지. 또 시대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또 뭐가 있죠? 퓨전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뭐, 외국 갔다 온 친구들이 즐겨 찾는, 자, 그러한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점점 변화되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 메뉴를 선정할 때 또 상권하고 입지하고 맞춰가지고 또 성장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입지와 상권이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뭘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메뉴가 성장 가능한지 뭐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든지 앞으로 시대적으로 자, 이러한 메뉴들이 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자, 이러한 메뉴도 뭐가 있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거. 자,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정점을 찍고 쇠퇴기가 있고. 자, 여기에서 이걸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신제품이라든지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상품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성장 가능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성과 또 그 다음에 투자 규모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거. 자, 수익성이나 투자 규모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만큼 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야 되는 자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하시고 또 그 다음에 독립점포로 갈 것인지 프랜차이즈로 갈 것인지 회원점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메뉴 아이템을 선정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자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좀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기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